자, 12월 11일 오전 시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옵션 만기에 등락이 작아요. 그러면 선물을 얘네가 어찌됐건 롤오버해서 내년 3월 물로 가져가던 이미 갈아탔던 자 아니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네 숏을 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매도를 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즉, 그 이유는 선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월이고 12월. 그래서 숏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연 어저께 사드렸던 선물이, 안녕하세요? 어저께 사드렸던 선물이 이게 뭔지 차월인지 당월인지 우리가 자 봐야 되겠는데요. 어저께 사드렸던 선물의 움직임을 보신다 그러면 자 우리는 요걸로 알 수 있어요. 내내 베이시스가 당연히 이건 배당 당연히 자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지만 이건 차군얼물 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최근얼물이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었어요. 그 얘기는 선물이 현물 코스피 200보다 여기 지수 나오죠. 279.45가 그저께까지 279.31보다 밑이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고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베이시스가 0.14죠. 어저께 선물을 사서 어저께 들어갔던 선물은 최근월물이에요. 최근월물. 자 최근월물. 근데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얘네가 과연 뭐를 할지 대부분이 생각합니다. 숏을 칠 거예요. 자, 선물 현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선물 외국인은 지금 1조 9천억 원이 들어있어요. 현물 외국인은 5조를 매도했습니다. 콜옵션 개수로 볼게요. 콜옵션 외국인 들어있는 물론 콜이 조금 더 높아요. 자, 높아요. 가격이. 그렇지만 엄청나진 않아요. 한 2배 정도. 풋옵션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기관은 양매도 치죠. 이럴 때 연기금 너네 왜 풋사? 자 채권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연기금 바보야 이렇게. 자 연기금이 우리 시장을 망쳤어요. 왜냐 덜 빠져야 될 걸 얘네가 채권을 외국인이 살 때 금리 1.1까지 가서 채권이 엄청나게 많을 때 얘네 채권 팔고 거꾸로 매매했잖아요. 주식시장 들어올렸잖아요. 그 작은 알량한 자금으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즘에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자 펀드에서 자, 탈피가 자 투자 전략에 올려놓은 걸 이제 보시면 펀드에서 탈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탈피되고 있어요. 지금 펀드 자금들이 저 같아도 우리나라 펀드 제가 우리나라 펀드에서 ETF에서 들을 수 있는 거는 달러 레버리지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올라도 손도 대지 마세요. 작년에 펀드 조성한다 난리를 쳤어도 자 코스닥은 그 뒤로 25%만 남았어. 75%가 거의 70% 이상이 코스닥 ETF 150 레버리지는 자 하락을 했어요. 지금 레버리지는 코스피도 안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선행지수 올라간다. 여기서 확실하게 고용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지수 올라가면 더블딥이에요. 더블딥. 즉 스태그플레이션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현상을 벌어지는 건 지금은 솔직하게 방정을 떨 시기가 아니에요. 이래저래 올라간다. 자 금융당국도 방정을 여기서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네 뵙습니다. 이따가 비중 시작하시면요. 비중하고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어느 정도 매매 몇 달 정도 하셨는지 올려주십시오. 자, 그 지금은 더블딥 고용이 좋아지지 않는 한 자 OECD 뭐 선행지수고 예전 선행지수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블딥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블딥은 바로 채권 ETF 지금 우리 채권 쪽에서도 채권 매도가 많거든요. 결국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블딥을 생각을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당연히 다들 지금 더블딥에 대한 그래서 시황을 써놓은 게 있는데 시황을 이제 보시면 어저께 우리 채권 상황도 정말 이상해서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를 자 일단 여러분 또 시황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황은 저도 자 모든 걸 다 읽어보고 제가 써놓지만 일단은 요게 문제예요. OECD 20개월 만에 이 선행지수를 이거는요. 자 재정증권만 1년에 한 번 또다시 막판에 재정증권만 자 풀면 돼요. 여러분 추경 얘기하지만 이번에 갚았어요. 갚았는데 뭔 돈으로 다시 풀었죠. 재정증권 지역개발 채권들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시 내년 30조 그리고 2번부터 우리가 주택 MBS를 봐야지만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ELW랑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써놨지만 자 선행지수 근데 긍정적인 방향을 증권 쪽에서랑 제시해요. 확실하게 반등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금 시장이 상승해서 경기 불황 속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업풀은 바닥 다지기가 그렇다고 맨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채권의 흐름이 바로 경기예요. 채권이 전부예요. 주식은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10월 달부터 요게 이래서 우리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자 어저께 갑자기 베이시스가 컨텐코가 돼버렸어요. 백워데이션에서 선물이 자 그럼 여기서요 선물은 이번 달 산타릴리로 올라가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MBS를 발행을 이번 달 6조를 해야 됩니다. 다음 달까지 총 20조가 들어가요. 근데 다음 달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 달은 서울시 지방채가 30조 물론 이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MBS를 풀면서 이걸로 입이 대출해 주는 거죠. 10월에 대출.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얘는 3년 동안 못 팔아요. 그럼 은행은 돈 주고 MBS 이거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돈이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채권을 파는 거죠. 시장에. 요즘 MBS 마이너스로 지금 12월 발행이 아니라 그 전에 발행했던 채권들 마이너스로도 막 내놔요. 얘네들을 자 우리는 뭐 할인채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많으니까 자 8월 달에 채권 금리가 1.1이지만 시장 금리가 이 가격에 받은 애들 없어요. 다 할인채. 그리고선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채권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결국 그럼 환율이 왜 올라가냐고요. 환율이. 그래서 지금 방향에선 자 일단 핵심적인 건 지금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선물이 올라가던 떨어지던 선물이 이대로 자 사들였어요. 어저께 5천억 어저께도. 근데 현물은 팔았습니다. 얘네가 선물을 5천억 정도 샀는데 이걸 롤오버 할지 지수가 올라만 가야지 돼요. 결국 지수가 올라가려면 우리는 콜풋 다 갖고 있어야지 돼요. 이번 주에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도 얘네는 이번 주에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이 물량은 하지만 얘네가 지금 사는 건 최근 얼마 이번 달 만기예요. 12월 만기물이에요. 그러면 12월 만기부터 순식간에 차오물로 갈아타서 롤오버를 할지언정 자 저 물량을 끌어올리던지 빼야지 되는데 왜 주식은 왜 뺐냐고요. 자 그럼 방법은 하나요. 지수가 올라간다. 근데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서 쇼커버링을 치겠죠. 주식은 공매를 청산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최근 얼물인데 얘네가 의도가 이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어찌됐건 더 큰 채권을 3년물과 5년물을 바이백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금리를 낮추는 효과. 금리가 올라갈까 봐 외국인이 파니까 금리를 낮추는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0년물이에요. 20년물이 근데 도달을 했어요. 9,300원에 가든지 이건 금리를 빼겠다는 거예요. 즉 선물을 얘네가 이때부터 숏을 칠 수 있어요. 숏을. 자, 즉 10,000원에서부터 자 물량을 좀 정리를 하다가 얘는 8,000원에 청산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3년물과 5년물에 바이백을 했는데 이게 들어먹히지 않으면 20년물 채권은 결국은 8,600원까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20년물 채권이 지난번에
9,323원에 10월 15일 날 금리 올리기 전에 실수를 했어요. 6bp.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 25bp 올리거든요. 6bp를 근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10억이었는데 뭘 뉴스에 나오고 저희가 11시 6분에 봤는데 1시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안 그래도 금리는 자 낮추지만 채권 금리는 폭등 그 다음날 7% 8%까지 올라버렸어요. 근데 얘는 8,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300원이에요. 이 얘기는 금리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초장기채가 금리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2%의 금리가 되면 오히려 미국은 고용도 좋았습니다. 금리를 올려버릴 거예요. 2% 넘어가면. 파월은 올려요. 근데 지금 1.8%예요. 결국 자, 여러분이 기사를 쫙 보면 모든 기사는 믿으면 안 돼요. 채권만 믿어야지. 자, 채권 쪽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증권 쪽은 한 번도 불황을 맞춘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 1.8.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무슨 저금리 기조도 아니고 유럽보다도 금리가 최근에 떨어졌다 오를 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 DLS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단기였어요. 1월에 발행을 하면서 6월달 8월 2월에 사신 분들은 뭐 8월달 끝난 거예요. 지금 올라봤자 여전히 독일은 한 번도 금리를 1981년도부터 못 올렸어요. 저금리라 조금만 올렸다가는 막 튀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완화 채권을 사들이는 효과거든요. 우리 그러면 이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시장에 채권을 푸른 거예요. 우리 금리는 여러분 기준금리 1.25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밑이에요. 이미 우리는 채권 발행이 MBS도 발행을 해서 그리고 국민주택 1종 같은 경우 이미 표본금리가 1%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할인채를 주니까 더 싸게 해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외평채를 해도 나 1억만 줘. 나중에 1억만 둬. 2억 줄게. 이렇게 발행을 지금 금리를 높게 해서 하는 현고 기준금리는 이미 떨어졌다고 보여요. 이건 이미 시장에 돈을 푸른 상태예요. 그러니 채권 같은 경우에 작년에 2.7일 때보다 그리고 작년에 변동성이 컸죠. 1.5였어요. 기준금리. 시장금리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대출금리인데 지금 1.68이래요. 그러면 자 그리고 기준금리가 1.25니까 변동성이 적내 아니에요. 2% 미치기 때문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레포금리가 은행들이 서로 주고받는 레포금리가 미국도 지금 문제지만 올라갔기 때문에 변동성은 느낌으로 크다가 아니에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숏을 칠지 뭐를 칠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단타를 쳐서 그날 물려야지 돼요. 제가 단타를 14번 쳐도 15번째 7번 쳐도 8번째 반드시 물려서 높은 걸 사들이죠. 등락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드는 거는 자 등락이 나오지 않고 쪼그라든 거는 견디셔야지 돼요. 손절이란 없습니다. 물론 당월물은 손절해야지 돼요. 차월물 있죠. 차월물. 차월물은 가지고 가야지 돼요. 단지 단타를 치면서 자금이 늘어나도 견디세요. 높은 걸로 해지를. 자, 콜 단타 치다 높은 걸로 해지를 따로 콜이 금액이 많아져도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24와 25콜은 우리가 당월물 풋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싸진 풋이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차월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와 25는 자 비중이 많아도 차월 풋이 올라갔잖아요. 당월 풋이. 그 당월 풋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사실 비중으로 치기에는 50%만 치셔야지 돼요. 50%만. 그리고 높은 걸 사들여야 됩니다. 얘는 사실 회수가 된 거예요. 풋으로. 낮은 풋 올라갈 때 낮은 풋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는 그때 다시 70부터 시작해서 7일. 자, 안 그렇고 여러분이 775 풋을 갖다가 단타를 쳤다. 해결 못해요. 오히려 떨려요. 막 올라가면. 높은 걸로 수익을 하다 얘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면 우리 가격대까지 올라왔잖아요. 더 올라갔잖아요. 더. 단타 하나도 안 쳤어요. 얘는 단타 한 번 물린 거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반 이상은 최소 팔고 차월로 들어가고 반을 매도해버리던지. 당월물은 지금 10만원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차월 얘가 있으니까. 얘가 꽉 나버리면 얘가 올라가겠죠. 근데 둘 다 꽉 나버리면 그냥 얘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등락은 롤오버 하니까. 그래서 자 9월과 10월은 그래서 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전부 다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선매출로 하거든요. 채권은 많아지니
팔고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때도 유은의 얘기했던 게 달러 레버리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선 지금은 하지만 이때의 풋은 이거 풋을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죠. 롤오버 우리도 차올면 롤오버 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롤오버가 홀이 롤오버가 되고 있지만 풋도 아니에요. 지금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쪼그라들어도 자, 현금이 없으시다. 가만히 계세요.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차월물이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자, 자금이 이번 달에 늘어나도 높은 콜과 풋으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팔아주는 거예요. 높은 것은. 하지만 쪼그라든 거는 건드리지 않아야지 돼요. 레버리지 움직일 때, 커질 때. 자, 만기일 날까지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조금의 단타는 하겠지만 더 양쪽이 콜과 풋이 마이너스가 날 땐 저희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 거래 8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음악만 들었을 때 많아요. 이후에 바로 등락이 나오죠. 이후에 등락이 나옵니다. 그 롤오버 돼요. 6월 27일 날 생각해 보세요. 지수 0.92%에 폭등했고 우리 3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졌던 콜 오르다가 4월이었나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어요. 당월물 그건 그냥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 만기일날 왜냐면 차월물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거에 그 콜에 대한 해지는 차월물 풋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차월물 풋을 정말 늦게 풀었죠. 싸졌다가 그 이유는요. 5원짜리 튕겨서 행사가 줄까봐. 자, 그래서 작년 10월에 폭등락해서 행사가 40%씩 다 물어줬지만 결국은 1월에 높은 풋이 풀렸죠. 11월에 왜 높은 풋을 안 푸냐면 3개월 전에 등록을 하니까 1월부터 우린 높은 풋을 1월달 아주 애매해서 1월달 제가 올 1월달 말씀드렸을 때도 정말 이번 달은 금액이 크게 단타를 칠 수밖에 없다. 자금 다 늘리시라 그랬어요. 900원대까지 매매했잖아요. 그리고선 차월물로 갈아탈 때 그 900원짜리는 쫙 쪼그라들었어요. 자, 지금 차월물을 갖고 있을 경우에 단지 올라가는 쪽에서는 조금 단타를 칠 거예요. 근데 콜풋이 동시에 마이너스일 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거래는. 적어도 요거는 올라가요. 레버리지 등락이 나온 순간. 하지만 등락이 나올 때 평단을 나오기 전에 조금씩 낮추지 마세요. 가만히 양쪽 콜풋이 마이너스일 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등락이 나오는 순간 자금을 투입해서 단타를 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자 12월 만기 한데 산타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세게 나오지는 못해요. 나온다 그러면 바로 바이백 때문에 채권을 사들이는데 싼 가격 2만원에 사들이겠어요? 기왕이면 만원에 사들여서 2만원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보겠죠. 지금 MBS랑 기존의 서울시 내년 30조 풀리는 지방채 서울시 채권 요것 때문에라도 금리가 폭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백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채권시장의 자사주 매입이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오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럴 경우에 라인 문제, CB, BW 요거 생각하셔야 되고 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환율은 가지고 계십시오. 어저께 되게 희한했던 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험은 충분히 있고요. 양쪽 콜풋이 자, 그래서 해지는 정확히 거셔야지 돼요. 정확히. 자, 저희는 24, 25 콜은 당원 풋에 대한 해지이기 때문에 50%로 간주하고 콜들 더 들어가시라 그랬고 어저께는 조금 더 팔았어요. 콜을. 근데 채워넣기를 조금 덜 채워넣었어요. 10대 10인분은 싼 콜을 갖고 있을 경우에 10대 10 높은 콜을 갖고 있을 경우에 콜 팔 때 풋 10 적어도 오른 만큼은 빼야 되니까 자, 그래서 비중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도 자, 안전한 투자를 하시지만 양쪽이 쪼그라든다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ELW는 손절 없습니다. 등락이 손절이 없습니다. 자, 가지고 계셔야지 됩니다. 불안할 때는 높은 콜과 높은 풋으로 갈아타 버리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한 투자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